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2AD 위협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그 위협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이에요. 4개국 사이에서는 서로 커넥션이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협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탄을 구매하는 부서에서 구매하는 양보다 지금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군은 본인들의 전투 대비 태세에 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풍산이든 하나든 탄을 팔 수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죠. 그거 가지고 눈치 보면 안 되는 상황에는 우리도 온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포탄 주문이라던가 이런 걸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동맹이 버리는 워서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갔다라는 거는 난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돼 라고 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런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5mm 곡사포를 자주포로 전환해서 105mm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류성엽입니다. 서방 같은 경우 155mm 곡사포탄을 많이 사용을 하고 105mm 포 자체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120mm 박격포 쪽을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보면은 120mm 박격포, 155mm 곡사포, MLRS나 하이마스 같이 200mm대가 넘어가는 다연장 로켓 중심으로 구축을 하는 추세고요. 반면에 러시아하고 이제 구공산권 쪽에서는 단시간 내에 많이 퍼부을 수 있는 표준화된 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보통은 122mm 방사포 계열들이랑 그리고 152mm 자주포. 탄약과 유류는 보급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약 없으면 지금 당장 전투가 중단이 되는 거고요. 유류가 없으면은 좀 지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 유류가 부족할 상황은 벌어질 것 같진 않지만 탄약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양쪽 모두 결국에는 필요한 탄약을 필요한 시기까지 모아놨다가 그 탄을 또 소모를 하고 또 한동안 또 약간 고착된 형태로 공세가 좀 둔화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런 양상을 계속 보이다 보면은 전쟁은 점점 이제 또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흘러갈 거고, 전쟁은 내가 시작할 수는 있는데 내가 끝내는 시점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미국이 사용할 수 하는데 필요한 포탄 재고까지 다 털어서 보내주진 않았을 거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걸 관리하는 부서랑 반면에 탄을 구매를 해야 되는 부서가 서로 협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탄을 구매하는 부서에서 구매하는 양보다 지금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군은 본인들의 전투 대비 태세에 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탄을 넘겨주더라도 필수적인 탄의 소요는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대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풍산이든 하나든 탄을 팔 수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죠. 그거 가지고 눈치 보면 안 되는 상황에는 우리도 온 것 같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포탄 주문이라던가 이런 걸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얼른 팔아드려야죠. 냉전 시절에 쌓아놓은 포탄이 남아있을 거라는 가정을 두면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문제는 냉전 해체 과정 이후에는 구소련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종 무기라던가 소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도 블랙마켓에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암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서 얼마나 유지되고 있을지,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탄을 정말 물 쓰듯이 쓰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 탄을 실어 나를 탄약 운반차 같은 것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전 개전하기 전에 미군 쪽 논문들이나 그쪽 전문가들 판단은 BTG가 전차, 장갑차, 기동화된 포까지 같이 묶여있는 제대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니까 작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게 맞아. 근데 얘네가 보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답이 과연 나올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었던 게 키우 북부 쪽에서 그 위성사진상에서 굉장히 긴 차량 행렬들이 늘어져 있던 것들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그게 결정적으로 러시아군이 보급을 적절하게 지원해줄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거든요. 포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현장까지 제때제때 과연 전달이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부 탄약고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 외신 보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탄약고 중심으로 타격을 해서 보급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하이마스를 운용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 가장 필요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정밀 유도무기의 역할이 어떤 거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는 거죠. 무작정 많은 탄을 한꺼번에 많이 쏘기보다 필요한 양만큼의 탄을 정확히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필요한 때 그렇게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2AD 위협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그 위협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이에요. 4개국 사이에서는 서로 커넥션이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혼자서 전쟁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포탄을 미국 본토에서 막 유럽으로 옮기고 아시아로 옮기고 이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냉전 시절에는 워사라고 해서 전쟁용 예비 물자들을 미리 갖다 놨었어요. 예비 탄약들을 지역별 탄약고에다 그득그득 쌓아놓고는 전쟁 나면 거기서 꺼내서 쓰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도가 사라졌어요. 동맹국들 중에 필요한 데 있으면 갖고 가라. 문 개방 딱 해서 그냥 갖고 가세요 해서 많이 갖고 간 나라가 있죠. 동맹이 버리는 워사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105mm가 됐든 155mm가 됐든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효용이 있는 가치의 탄이었고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든 싸들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걸 버리고 갔다라는 거는 난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돼 라고 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런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5mm 곡사포를 자주포로 전환해서 105mm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포병부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냉전 종시 즈음해서 육군 병력도 줄이고 포병도 줄이고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들도 줄이고 이렇게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많이 퍼붓는 것보다 단 한 발이라도 정확하게 더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거든요. 남들이 항공력을 중심으로 효과 기반 작전을 준비를 하고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 위협을 핑계로 포병화력에 지나치게 집중을 한 경향들이 있죠. 뒤돌아서 보니까 남들이 안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제팍이 터져서 방산 수출도 엄청나게 크게 터지게 생겼어요. 서방 진영 대부분에서 자주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런 양상들이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신냉전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줄인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포가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한국으로 뛰어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런 계기가 되긴 했죠.